수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면제는 일단 의존성이 있다, 중독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약간 의존성이 있을 테고요. 또 부작용도 좀 걱정입니다만 수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면제로 쓰이는 것 중에 잠을 시작하는 걸 돕는 약이 있고요. 잠이 유지되거나 혹은 잠을 깊게 자는 걸 도와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수면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다 의존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의존성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은 그 의존성이라는 게 한 몇 알을 먹어도 없는 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약은 그 한 알 자체가 의존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약효가 센 약일수록 조금만 먹어도 의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의존성이 생긴다는 단어는 먹어서 처음에 누리는 효과가 뒤에는 없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거나 혹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자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 큰 부작용으로는 다음날 아침에 숙취처럼, 저희가 이제 숙취라고 부르는데 술 먹은 것처럼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띵하거나 맑지 못하거나 피곤하거나 오히려 더 졸리고 혹은 뭐 다음날 어리둥절하고 등등의 부작용이 제일 흔한 부작용이고요. 이제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약을 먹으면 먹고 안 먹은 다음날 반드시 반동불면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수면제가 다 있는데요. 어디에 외국에 출장을 가서 앞에 한 3일은 수면제를 먹고 시차 적응이 됐다고 생각해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반드시 잠이 안 오거든요. 아, 수면제 먹고 자고 다음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공이 튀기는 것과 같이 반동불면이라서 수면제를 안 먹은 다음날 반동불면 현상이 있는 건 기본입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반동불면 현상이구나 내지는 내일 잘 자겠지 뭐라고 걱정을 안 하시는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못 자는구나 그러고 그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셔서 불면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효과는 다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가 불면증에 사용하는 약들의 부작용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이제 요새는 졸피뎀이더라고요. 네. 이 졸피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졸피뎀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는 되게 안 좋은 일로만 나오지만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약이라는 건 그만큼 안전성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되게 됐겠죠. 근데 처음에 그 약이 나올 때는 즉 선생님이 수련 받으실 때는 의존성이 없다고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른 약에 비해서는 의존성이 떨어진다. 약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없지 않다. 의존성이 있다. 네, 내성도 있고 금단도 있고 의존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약이 효과가 좋은 만큼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굉장히 적고 안전한 만큼 많이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방정하고 속방정이 있고 속방정은 약효가 금방 나타난다고 해서 속방정인 거고 말이 좀 어려워요. 속방정. 네. 빠를 속자군요. 네, 빠를 속이고 이제 빠른 효과. 네,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졸피뎀이 있고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졸피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용량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용량이 다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서방정은 몸에 들어가서 속방정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약은 좀 더 잠을 길게 자도록 도와주는 한 서너 시간 작용하고 이 약은 뭐 한두 시간 작용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잠을 잘 못 드는 분들은 속효, 그러니까 빨리 나타나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잠을 못 드는 문제와 유지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다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천천히 작용하는 약을 좀 더 많이 쓰게 되죠. 네. 저도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가끔씩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징이 약간 필름 끊기는 것처럼 툭 자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약이 세서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그걸 먹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툭 하는 거가 너무나 무서워서 오히려 불안해져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좋던데. 네. 전에는 제가 할시온이라고 하는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오래돼서 20대부터 좀 있었거든요. 네. 트리아졸람 성분명이고 보통 이제 할시온이라는 제품 요새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많이 저도 복용을 했었습니다. 이 약도 지금 요새도 쓰시죠? 네,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약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졸피뎀하고 굳이 다르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할시온이라는 제품명, 트리아졸람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약은
잠을 시작하는 효과가 좋은 속방정만 존재하고 길게 자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을 시작하게 하는 효과가 뭐 졸피뎀하고 굳이 다르지 않고 약의 그 다음날에 일어나는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통이 있다거나 다음날 어리둥절하거나 머리가 맑지 않거나 비슷한데 이게 훨씬 옛날 약입니다. 예. 네, 말씀하셨듯이 네, 졸피뎀보다 훨씬 옛날 약이고 특별히 약이 뭐 더 나쁘고 더 좋고의 문제는 아니고 옛날 그 뭐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유행이라는 게 이제 이것이 이제 옛날 약이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뭐 큰 차이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수면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네. 수면제 먹으면 바로 잘 수 있다. 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저 수면제를 많이 복용해본 사람으로서 네. 잠이 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 네. 결국은 잘 수는 있지만 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약이든 먹으면 이 배로 내려가기까지도 흡수가 돼야 되죠. 네.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야 돼요.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는 데만 10분이 걸리고 위에 가서 그 약이 녹아서 피 속에 들어가서 뇌에 가기까지 아무리 빨라야 30분 정도?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 1시간 전에 약을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1시간 전에 약을 드시고 졸려지면 자리에 들어가서 누우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먹으면 그 즉시 잘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수면제를 먹어도 못 자요라고 하시는 분 중에는 왜 약효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내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 1시간 전에 복용하고 네, 이따가 졸리면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네. 약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겠네요. 자려고. 네. 저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네. 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어떤 경우에 수면제가 도움이 될까요? 수면제를 드시게 되는 거는 잠이 시작하는 게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잠이 자주 깨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잠을 한번 깨서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다르게 처방을 하지만 어쨌든 수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에 잠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못 자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신 분들은 처음에 수면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중에 약을 같이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나 그런 습관을 교정하는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환이신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고 암에 대해서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내지는 뭐 면역을 일부러 낮추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이 잠 문제이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맨날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 일어나고 이런 걸 지킬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수면제를 안 쓸 수 없죠. 그리고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도 수면제를 사용합니다. 자, 일단 수면제를 먹기로 했으면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고 네. 오늘은 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뭐 규칙적으로 복용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치료 단계에 따라 다른데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시작할 때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수면제를 먹고 있다는 사실 외에 모든 습관을 다 고칠 때까지는 수면제를 그냥 같은 시간에 드시고 말 그대로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수면제를 끊을 때 가면은 의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안 먹고 주무실 수 있으면 안 먹어보세요 라든가 오늘은 주무실 때 반알로 줄여보세요 라든가 뭐 이런 다른 지시가 가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보통 수면제를 처방하면 얼마나 길게 먹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잘 하면 지시에 따라서. 네네. 그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뭐 8주 이상 쓰지 않는다 내지는 12주 이상 쓰지 않는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숫자는 왜 나오냐면 그거 이상 써가지고 효과 있다는 논문이 없어서입니다. 보통 두세 달이다? 네. 두세 달 지나서도 그 약을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치료 과정 중에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길게 쓸 때도 있고 그거보다 짧게 쓰기도 합니다. 제 지금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3년째 먹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10년째 먹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뭐 필요해서 그렇게 쓰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10년 이상 드시다가도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요? 네. 가능해요?
끊으시던데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워낙 명이라서 그러시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끊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끊은 겁니다. 습관을 네. 고친 건 그분들인 거고 85세에도 끊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50대 때부터 71세까지 드셨는데 72세에 끊으셨는데 다 어떤 과정이 있고 계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불면과 관련된 수면제를 먹는 것 외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동기,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노력들이 수면제를 끊을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 같습니다.